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회전체 전개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봤었죠. 일단은 다면체라고 해서 모든 면이 다각형인 입체 해서 다면체, 정다면체, 그리고 다면체의 종류 중에 이제 기둥, 뿔, 뿔대, 회전체 그리고 해서 회전체를 들어가서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엔 얘네들의 전개도를 해봤는데 구는 전개도가 없고 원기둥, 원뿔, 원뿔대 세 개의 전개도를 그려봤어요. 전개도를 그려서 지금부터 이 입체의 건널비를 구할 거예요. 107페이지. 대박. 나 107페이지 왜 채점이 돼 있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아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각기둥인데요. 각기둥, 네. 이거 저번에 108페이지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뒤에서 나와. 각기둥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건널비는 전개도를 이용하여 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개도를 이용할 겁니다. 물론 구 같은 경우는 전개도가 없어요. 그래서 구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만 암기해서 풀 거고요. 나머지 입체들은 전부 전개도를 이용할 거예요. 각기둥은 어떤 것을 각기둥이라고 부른다고 했냐면요. 밑면과 합동인 다각형. 다면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밑면이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밑면도 똑같은 도형, 오각형. 합동이라고 부르는 같은 오각형이 있어서 밑면에서 윗면으로 이렇게 90도로 올린 모양.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기둥이라고 부를 텐데요. 그렇죠? 이 기둥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전개도를 상상하라고 했어요. 전개도는 보통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은 옆면을 일단 길게 그립니다. 옆면은 총 몇 칸으로 나눠질까요? 이게? 네, 이게 오각형이니까 5칸으로 나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오각형이니까 옆면이 총 5칸 나눠질 거고요. 윗면에도 이런 식의 이제 오각형 모양이, 아래면에도 합동이 오각형 모양이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이해 가죠? 일단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도로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건널비라는 것은 이 전체 넓이를 다 구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윗면과 아랫면은 합동이라며 넓이도 같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요. 밑넓이는요. 똑같은 건 2번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은 한 번에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옆넓이만큼을 더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건널비다 이겁니다. 이해 가나요? 오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해 가죠? 그러게. 삼각형을 기본으로 사각형, 오각형, 각형 모두 삼각형으로 잘라서 구합니다. 잘라서 구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출제를 해요. 일반적인 사각형, 오각형 넓이는 못 구합니다. 아직은.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정오각형 넓이 여러분은 아직 못 구합니다. 특별한 오각형, 특별한 사각형만 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 사다리. 그러면 구할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다예요. 물론 나중에 되면은 이 사각형을 이렇게 삼각형 2개로 쪼개서 1번 넓이 얼마고 2번 넓이 얼마니까 전체 넓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배우는 거고, 저 언제 뭐예요? 여러분이 배웠던 뭐 직사각형 넓이, 정사각형 넓이 이런 것들은 아주 특수한 사각형인 거죠. 그리고 특수한 사각형인 경우에 한해서만 여러분이 공식으로 배웠던 거지,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도형을 쪼개서 구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도형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간단하게 건널비를 구하시면요, 밑넓이가 2번 나오고 옆넓이가 1번 나올 테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옆넓이를 구할 때 포인트가 있다면 옆넓이는 어쨌든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일 거예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무엇과 같을까요? 오각형의 둘레? 그렇죠. 오각형의 둘레. 이 한 바퀴 둘레의 길이가 이 가로의 길이랑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밑면에 둘레. 둘레랑 같다. 이걸 이용해서 옆면은 3번에 구할 거고 지금처럼 오각형 같은 게 나오면은 아마 문제마다 다를 테니까 문제에 따라 알맞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둥 겉넓이 구하는 요령은 알았죠? 밑넓이는 2번, 옆넓이는 1번. 대신 옆넓이는 가로가 그냥 밑면의 둘레랑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는 직사각형 넓이를 대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02번 문제. 자, 삼각 기둥의 전개도가 나와 있어요. 삼각 기둥의 전개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직각 표시 있고요. 그쵸? 6cm, 8cm, 10cm 이 세 변과 여기 12cm라고 하는 센티미터 단위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삼각기둥 전개도를 이용해서 한번 겉넓이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우와. 일단 밑넓이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이 보다시피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밑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삼각형 넓이 구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중1도 아는 건데도 고1반에서 이거 나왔는데 환장하겠어요. 고1에 대해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알아요? 선생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까먹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밑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밑넓이는 사실상 원래는 2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밑넓이 하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구하면 돼요. 또는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을 써도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1 같은 거니까. 얼마 나와요? 24. 24 나오죠. 단위는 써야겠죠. 지금은 길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밑넓이는 일단 이런 식으로 24제곱센티미터. 두 번째, 옆넓이를 구하라. 옆넓이는 하나를 따로 구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그냥 하나로 구할 겁니다. 가로가 이만한 길인데 이 길이는 결국 뭐랑 같은 거다? 밑면에 둘레랑 같다고 했어요. 둘레는 6과 8과 10을 더한 거네요. 뭐 실제로는 여기가 6일 거고 여기가 10일 테니까요. 그쵸? 24. 그러면 여기 총 길이가 24가 나올 거예요. 24cm. 따라서 가로는 24cm, 세로는 12cm짜리 옆넓이 직사각형 넓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24 곱하기 12 얼마죠? 288 제곱센티미터 나오겠죠. 계산은 여러분이 천천히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을 테니까. 따라서 3번 겉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밑넓이는 2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24가 2번 나오기 때문에 24 곱하기 2 그리고 옆넓이는 하나만 나오죠. 288 그러면은 48에다가 288 더하는 건가? 336. 336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나오겠죠. 이해 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둥은 밑면이 2개 있습니다. 밑넓이만 구하는 건지 밑넓이 2번 하는 건지 좀 잘 보시고요. 겉넓이 구할 때는 밑넓이를 2번 해줘야 돼요. 옆넓이 구할 때는 그냥 전체 하나로 직사각형 하나로 가서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랑 같아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가로 전체 한 번에 구하고 세로는 이 책의 높이랑 같겠죠. 높이를 이용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겉넓이 구하는 방식. 103번은 할 수 있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해보시고요. 그 뒤에 이제 104에서 106번까지도 간단한 어쨌든 기둥들이 깔 수 있겠죠? 그럼 쌤은 107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니에요. 107번을 보시면 거기 아래 그린 것 같이 구멍이 뚫린 각기둥이란 말이 나와요. 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요만큼이 파먹었어요 지금. 오도도도도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죠? 네. 네. 이것도 기둥입니다. 이것도 기둥이에요. 밑면이 구멍 뚫린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합동인 도형으로 90도로 올렸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기둥이죠. 자, 바깥쪽은 6cm, 6cm라는 것과 여기 직각 표시가 4개 이상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무슨 사각형일 것 같아요? 그거요. 정사각형이 되겠죠? 아래 구멍 뚫린 것도 3cm, 3cm라는 것과 직각 표시가 있습니다. 구멍 뚫린 부분도 뭐에 해당할까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일 거예요. 높이는 10cm짜리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만큼 색칠되어 있다는 거는 이만큼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럴 때 1번 밑넓이를 구하라. 밑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큰 정사각형에서 작은 정사각형 뺀 만큼일 거예요. 큰 정사각형 넓이는 6 곱하기 6일 거고요. 작은 정사각형 넓이는 3 곱하기 3일 테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빼졌죠? 빠졌죠? 이만큼 빼면 되겠네요. 그럼 36에서 9를 빼는 거니까 27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에서 일단 밑넓이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입체는 구멍이 뚫리는 바람에 옆넓이라는 게 2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옆면이라고 하는 게 2번 나와요. 하나는 겉에 있는 바깥쪽, 하나는 저 속에 있는 안쪽. 이 2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보여야 된다,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2번이 바깥쪽 옆넓이래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색깔을 칠할까? 이 파란 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면, 물론 저 뒤쪽 면도 있겠지만 자, 이런 면의 겉넓이를 찾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개도를 쓴다고 치면은 결국은 가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텐데요. 똑같은 도형 4번 나온다고 생각해서 6cm가 4번 나오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세로는요? 10cm겠죠? 왜냐면 전체 저 기둥의 높이랑 같은 거니까, 그렇죠? 가로는 얼마가 되고 그러니까? 24cm. 세로는 10cm. 그럼 얼마가 되겠어? 넓이가? 140. 이건 24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24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반대로 세 번째는요, 안쪽의 옆넓이래요. 안쪽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화장지로 본다면 그 안에 있는 두꺼운 심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색칠한 다음에 이것들이 내 거 쓰지 말라니까 자꾸 이것들이 내 거 쓰는 거야. 야만질 다 왔었어. 왜? 어디야? 나 뭐라고? 쓰지 말라니까 자꾸 써가지고 쓰네. 진짜. 그렇죠. 내가 안 했어. 너가 다 마셨잖아. 이런 이해가 무슨 말인지? 쓰지 말라니까 자꾸 써 이것들이. 너희들 말고 다른 애들 말이야. 화목토에 있는 다른 걸 말하는 거야. 니들도 쓰지 마이까 이 새끼들아. 안 나오잖아. 필요할 때 안 나오잖아 이렇게. 그게 그거였어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있는, 물론 이 깊게 쭉 내려온 모양이지만 안 보이니까 저만큼만 칠했습니다. 이해가죠? 네. 저 빨간색 된 모양은 저 마찬가지로 또 면이 4개 나오지 않겠어요? 네. 네, 4개. 기가 긴 거. 한 변이 얼마짜리? 3cm짜리. 그쵸? 안에가 3cm짜리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4따 3, 3, 3, 3.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깥쪽 둘레는 24 아니냐? 안쪽 둘레는 12 아니냐? 이 얘기죠. 그쵸? 그래서 총 가로가 12cm, 세로가 10cm. 똑같겠죠, 높이는. 기둥의 높이랑 같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넓이. 그러니까 얼마나 넓이는? 120. 120제곱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이해 가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걸 총 이용해서 겉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라는 건데요. 387이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밑면이 2번 나오죠. 저 까만색 칠한 부분은 2번 나와요. 그렇죠? 밑넓이 2번이니까 27은 2번 나올 거고요. 바깥쪽 옆넓이인 240과 안쪽 옆넓이인 120을 다 더하면 될 거예요. 이해 가죠? 앞에 건 요건 54인가? 요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360. 360이네.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414 둘다 줘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이해 가죠? 천천히 구하면 누구나 구할 수가 있을 테니 아무리 복잡한 모양이라 하더라도 일단 이게 기둥이구나 라는 것만 한다면 밑넓이는 2번일 거고 예를 들어서 구멍이 뚫려 있으면 구멍 뚫린 거는 따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옆면은 그냥 커다란 직사각형에 불과해. 어느 책이었지? 일품이었나? 어떤 책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직육면체를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요. 구멍을 2개 뚫어요. 구멍을 3개 뚫어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몇 개 뚫었을 때 건넓이는 얼마일까? 이런 걸 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일이 다 보여야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둥은 건넓이를 어떻게 구한다라는 것을 해봤고 안 푼 것들은 당연히 잠시 후에 여러분이 푸시면 됩니다. 기둥 건넓이는 끝! 네? 이제 자체를 그 다음 9번 109페이지 선생님 왜 그거 안 해요? 그 뿔? 소리 건널비? 각기둥의 부피 이제 나오겠지. 이제 나오겠지. 안 나와. 나오네. 일단은 제일 쉬운 도형 각기둥 위주로 배우고 있어요. 먼저 각기둥의 건넓이를 방금 해봤죠. 건넓이는 밑면이 2개, 옆면은 큰 직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쪽에 있는 직사각형을 따로 계산할 것. 이게 포인트였고요. 이번에는 각기둥의 부피인데 여러분이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분명히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보통 이제 직육면체라고 해서 배웠을 텐데요. 그렇죠? 이 직육면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가로, 이거는 세로, 이건 높이라고 해볼게요.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배운 적이 있었을 가로 거예요. 곱하기 세로 맞아요? 곱하기 높이. 그럴 때 초등학교 때는 저런 식으로 배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요라고. 이제는 이제 근데 알파벳을 배우고 중학생부터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직육면체 하나한테만 활용되는 거지 다른 도형들한테는 쓸모가 없는 공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배운다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기둥의 부피란 V는 스위치. 밑넓이에 뒤에 있어요. 높이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배웁니다. 기둥의 부피란 밑넓이에 높이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냥 이걸 기호로 쓰면요. 부피니까 이건 V, 밑넓이는 보통 S 많이 쓰고요. 높이는 AC 해서 V는 SH라고 보통 씁니다. V는 SH라고 보통 씁니다. 무슨 이해 가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직육면체의 밑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요. 이 밑넓이는 무슨 도형이죠? 다각형 중에서는? 사각형이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사각형 중에서도 특수한 사각형 한에서만 여러분이 공식으로 배운 거예요. 특수한 사각형이 뭐가 있냐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그리고 마름모. 이 도형들에 대해서만 넓이 구하는 걸 공식으로 배운 겁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사각형은 넓이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진 않아요. 물론 있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안 배워요. 그 공식은 참고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고등학교 졸업까지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죠? 그냥 사각형이 나오면은 도형을 쪼개서 구합니다. 이 방금 언급한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를 제외한 다른 사각형이 나오면요. 사각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각형이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다 아니네? 이럴 때는 도형을 이렇게든 혹은 이렇게든 쪼개서 넓이를 구한다가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저게 특수한 사각형일 때 한해서만 여러분 이걸 공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을까요? 공식이? 가로 곱하기 세로? 네. 정사각형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세로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냥 가로 곱하기 가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가로의 제곱이에요. 이해가요? 어차피 직사각형, 정사각형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랑 공식은 동일하나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로 제곱해도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높이. 이거는 이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때 밑변과 높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평행사변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래서 이게 밑변의 길이라면은 높이는 누가 높입니까? 뒷변에 수직인 선. 이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네. 양 밑변에 수직이 되는 선분, 일명 수선이죠. 수선. 이게 높이죠. 혹시 만약에 평행사변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밑변이면요. 누가 높이죠? 저그 반곱점. 아까 얘기했죠? 이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해가나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개념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개념으로 평행사변 넓이를 구합니다.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죠. 이렇게. 기억나요? 네. 내가 얘기했죠. 원래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진 않지만 이 특수한 사각형이 한해서만 다음과 같이 공식이 있다는 거. 마지막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해요?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네, 길이. 한 대각선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 길이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죠. 나누기 해야 돼. 이해가요? 지금 방금 언급한 것들은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죠. 이거는 방금 내가 직육면체로 예를 들었습니다. 직육면체. 밑면이 직사각형이라는 얘기인데요. 직사각형이니까 넓이는 이거겠네. 밑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그쵸? 따라서 저도형은요. 밑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예요. 근데 이건 기둥도 된단 말이에요. 직육면체도 되지만 사각 기둥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부피를 구하시면요. 방금 언급한 밑넓이에 높이를 곱하는 거라고 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밑넓이 자리가 이러하니 밑넓이에 이걸 대입하니까 아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네. 되게 중요해요. 직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하니? 셋 다 곱하면 돼요. 이거는 초딩 버전이고요. 직육면체 혹은 사각기둥 부피 어떻게 구하는지 물어본다면요. 기본적으로 기둥이기 때문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길이를 다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발. 나중에 그럼 마름모 기둥 나오면 어떡할래요? 마름모 모양의 이쪽 대각선 길이는 뭐 6cm고 이쪽 대각선 길이는 20cm고 이렇게 생긴 기둥이 있다고 칩시다. 뭔가 이해가죠? 이렇게 생긴 마름모 기둥이 있는 겁니다. 이 마름모 기둥의 부피를 구하죠. 높이는 만약에 뭐 30cm. 한번 구해볼래요. 그럼 이거를 구할 때 다 곱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마름모 기둥입니다. 그렇죠? 마름모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죠. 다 곱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직육면체에 한해서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넓이를. 선생님. 그러니까 넓이가 부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저거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밑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마름모니까 방금 얘기했어요. 그렇죠? 마름모는 어디서 건났죠?
한 대각선 길이 6cm와 60. 다른 대각선 길이 20cm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이게 민넓이고요. 이해 가요? 여기에 높이 얼마입니까? 30이죠?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그거는 마름모 기둥의 부피구나. 부피가 나오겠죠. 그거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네. 철저하게 뭐라고요? 기둥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야 라고 하는 거지 다 곱하면 돼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이제 잊으시고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기 기억나요? 여러분 3.14 이제부터 안 써요. 파이. 파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무조건 원주율은 3.14 안 쓸 거야 지금부터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생활까지 가도 원주율 3.14 쓰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파이 씁니다. 마찬가지 이제 갈아타야 된다고요. 기둥부피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 곱하면 돼요. 뭔 소리야? 뭘 다 곱해? 다 곱해서 나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치? 그게 아니라고요. 민넓이 곱하기 높이에요인데 이게 직사각형이네.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한 거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기둥의 부피는 간단해요. 부피는 뭐라고요? 민넓이 곱하기 높이 끝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짜부러진 이렇게 생긴 입체 기둥이 있어. 이거 넓이 이거 부피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해요. 똑같죠. 민넓이를 알고 높이를 안다면 부피는 곱하면 끝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밑에 이 구름 모양의 넓이가 10제곱센티미터고 높이는 12cm다. 부피는요? 120이죠. 이해가요? 뭐 그게 뭐 어렵겠냐고요. 그렇죠? 민넓이를 줬으니까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죠?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언급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사각형 넓이 구하는 법,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사다리꼴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밑면이 뭐지? 아 이거 사각형이네. 무슨 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인데? 그러면 평행사변 넓이를 이걸 따로 구하는 거고 거기에 높이만큼 곱하면 그게 바로 부피다. 이해가죠? 기둥의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 다음부터 부피 어떻게 구하는 거야? 다 곱하면 돼요. 이런 말 하지 앞에 말고. 거다 풀어주는데 112번하고 117번은 풀어주세요. 자, 109번 같은 경우는 삼각기둥입니다. 삼각형 넓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민넓이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치? 높이만 갖다 곱하면 부피 나올 거예요. 110번 같은 경우는 사각기둥입니다. 이건 또 밑에 면이 직사각형인 거 찾았어요? 밑면이 직사각형인 거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민넓이는 뭐 4 곱하기 5만 하면 될 거고 속의 높이 6만 곱하면 부피가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뒤에 보니까 112번에 오각기둥이 나왔죠? 이거 한번 봅시다. 스나이퍼랑 삼각형으로. 아까 어떤 학생이 오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내가 뭐라고 답했죠? 삼각형으로 나눠서. 응, 못 구해라고 얘기했죠. 일반적으로는 응, 못 구하지만 특수한 경우, 이게 특수한 경우인가? 네. 뭘 봐서 특수합니까?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오각형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길이는 8cm래요. 그리고 이쪽은 4cm고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면 높이. 이렇게 90도 표시 있고 2cm라는 표시되어 있고요. 요 끝부터 이렇게 선 거서 90도 표시되어 있고 여기 3cm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보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 기둥의 전체 높이는 10cm래요. 그리고 이 이름은 오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지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그렇지? 밑면 오각형이니까 이름이 오각기둥이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민넓이를 구하라. 원래 오각형 넓이 못 구하는 건데 지금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사다리꼴하고 삼각형. 그래 밑면 오각형을 반으로 쪼갰을 때 이게 지금 선 나와 있는 대로 쪼갰을 때 위에 있는 도형은 4cm, 8cm 여기 보면 90도 표시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여기 90도고 여기가 90도면
윗선분과 아랫선분은 서로 평행한가요? 네. 왜? 합치면 190도였어요. 왜죠? 다시 할게요. 이거 4cm, 여긴 8cm인데요. 이렇게 90도, 90도 나왔습니다. 이 둘이 서로 평행한가요? 평행해야 이게 사다리꼴 아닐까? 네. 평행한가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지금은. 평행해요. 왜요? 90도여서요. 왜요? 수선의 발이어서요. 여러분은 다 배웠던 겁니다. 수선의 발이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자, 힌트 줄게요. 이 선분을 연장하면은 이 바깥쪽도 90도일 거예요. 180도. 자, 왜죠? 180도였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안타깝네요. 왜 윗선분과 아랫선분이 왜 평행하죠? 여기가 90도인 건 이해 가요? 네. 평각에서 90도 뺐으니까 90도야.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같네요. 이 둘이 무슨 각이죠 서로? 억각. 엇각입니다. 수선의 발도 맞는 거 아니에요? 엇각이 같으니까 얘랑 평행하죠. 그걸 이제 뒤집어 본다면 결국은 여기도 90도라서 평행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가서는. 어쨌든 여러분 분명히 배웠습니다. 엇각이 같으면 평행하다. 동역이 같으면 평행하다. 기억나요? 네. 그러면 이건 사다리꼴이 맞네요. 아까 했었어. 사다리꼴인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윗변 4 더하기 아랫변 8 곱하기 높이 2 한 다음에 나누기 2예요. 이해 가요? 네. 얼마야? 12. 윗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이해 가요? 네.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삼각형입니다. 8cm와 3cm. 8cm가 밑변이면 3cm가 높이겠네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11죠. 밑변 8 곱하기 높이 3 나누기 2 곱하기 2네. 얼마죠? 12. 12. 요 밑에 것도 10이네. 12제곱센티미터입니다. 아래 거는. 그러니까 밑넓이 얼마예요? 24cm. 네. 24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이해가죠? 지금은 오각형이 아주 특수한 모양이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못 구해요. 자, 그러면 2번. 높이야 뭐 여기 나와 있는 10cm 아니겠어, 그렇지? 따라서 2번 높이는 10cm. 그 문제 나와 있는 거니까 10cm. 3번 부피는요. 이게 뭐야? 기둥입니다. 밑넓이와 높이를 서로 곱하면 되겠죠. 부피 얼마? 243제곱센티미터. 이해 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졸려요? 네. 제가 자고 왔는데. 야외 수업해요. 재밌겠다. 전 이미 마지막 안 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스터디 카페 야외 있잖아. 사각형 넓이 다시 한번 눈으로라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녹화하고 있으니까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녹화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요령이 없어서 그런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듣는데 좀 어려웠어. 그러면 이 책 위에다가 오늘 날짜 7월 13일 유튜브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나중에라도 공부하다가 여기 뭐였지? 내용 까먹었어 하면은 유튜브 들어가서 7월 13일 검색하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죠. 나머지는 안 풀고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네. 117번 풀어야 내 될것 같아요. 누구냐? 자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112페이지에 있는 선생님 안 풀어야 되는데요? 뭐요? 김다희 19. 117번 풀어주시면 안 돼요? 10번 아니 오 일단 말만 했는데요. 원기둥의 건널비. 아니. 오늘 기둥을 끝낼 겁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한 문제 풀고 넘어가면 안 돼요? 시간이 뭘 남어. 38분이니까 17분 오늘 남았어요. 책 검사도 할 건데. 나 채점 못하는데. 오늘 이게 뭐야? 원기둥 부피까지 들어가야 될 거냐? 부피 선생님 오늘 목표는 어디 있어?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할 게 많아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네. 내용은 다 했어요. 건널비는 뭘로 구한다고 보통? 전개도로 구한다 그래서 그렇지. 원기둥 전개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죠? 원기둥은 전개도가 옆면은 똑같이 직사각형, 윗면 아래면 합동인 원. 이해가죠? 네. 원넓이야 어떻게 구하니? 반지름이 r짜리 원넓이는 파이 알 제곱. 파이 r 제곱이잖아. 그치? 그런 게 두 번 나오는 거고요. 옆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옆넓이 가로가 필요한데 아까 했잖아? 옆넓이의 가로는 밑넓이의 둘레랑 같다고. 그치? 밑도형의 둘레랑 같다고. 둘레. 원둘레는 어떻게 구하죠? 선생님, 파이 알. 선생님이 원기둥에 풀이 다니시는데요. 뭐라고요? 원기둥에 건널기까지밖에 프린트가 안 돼 있어요. 원기둥 부피가 안 돼 있다고? 네. 건널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내 캐리.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자, 시끄러워요.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앞에서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원둘레는 2파이 r이다. 기억나요? 이거 두 개가 필요해요. 이 문제부터 풀 때는 또. 원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런 거 두 번. 옆넓이 구할 때 가로의 길이는 원둘레 2파이 r. 뭐라고? 춥다고? 지훈이 물 다 젖어서 왔잖아요. 파이알 제곱이 두 개가 파이알 제곱. 다 맞았잖아요. 아니, 바로.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 조용히 하고요. 카이어 자, 그러면 일단은 120번. 일단은 120번을 할게요. 120번은 반지름이 5cm고요. 밑면이 반지름은 5cm, 높이가 12cm짜리 이런 원기둥을 보고 전개도는 이제 전개도만 나와 있으니까 전개도만 그린다면은 여기가 5cm, 여기가 12cm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보고선 다음 1, 2, 3을 구하셔야 해요. 첫 번째, 밑넓이를 구하라. 지금처럼 밑넓이 구하라는 얘기는 한 개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개 다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만 구하는 거예요. 밑넓이는요, 반지름이 5cm짜리 원입니다. 원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파이 r 제곱, 그치? r이 5니까 5의 제곱이 얼마야? 25. 25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25파이가 될 거야. 이해가니? 네. 아뇨가 누구야? 2번 옆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요 가로의 길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가로는 원둘레랑 같다고 했어요. 원둘레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2파이 r이니까 2파이의 반지름 5를 곱하면 얼마? 10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128. 그럼 옆넓이는 가로는 10파이짜리고 세로는 12cm짜리니까 120.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잖아. 그치? 10파이에 12를 곱하는 거니까 120파이가 되겠죠. 물론 단위는 다 제곱센티미터 붙어야 됩니다. 넓이니까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세 번째 건넓이 할 때 건넓이는 조심하라 했어. 그치? 건넓이는 밑넓이가 몇 번 나온다고? 5번이요. 5번 나온다 했으니까 밑넓이 25파이가 2번 나오고요. 더하기 옆넓이 120파이예요. 따라서 앞에가 50파이고 뒤에가 120파이니까 답은 170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와 이해가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아까 사각형 넓이 반복되듯이 원넓이, 원둘레도 반복됩니다. 계속 앞에 했던 거 썼던 거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한단 말이야.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120번처럼 쉬운 것도 해봤으니까 조금 어려운 것도 해봐야겠죠? 네. 예. 121번. 그래서 122번을 해볼게요. 121번이나 122번이나 거기가 거기니까 그치? 두 개잖아요. 122번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밑면이 뭐래? 반반원. 부채꼴. 반방. 부채꼴이라고 나와 있잖아, 문제에. 그러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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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반반원. 반반원이 아니라 보통 4분원. 4분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4분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4분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사등분원. 이렇게 중심각은 90도짜리인 부채꼴과 반지름 밑면 반지름 6cm, 높이 10cm짜리인 부채꼴 기둥이 있는 겁니다. 부채꼴 기둥. 이해가죠? 어떤 이것도 기둥입니다. 나중에 부피고라고 하면은 그냥 밑넓이에 높이만 곱하면 끝나는 거죠. 자, 1번. 이걸 이제 전개도를 봤는데, 이야, 전개도가 아주 그냥 예술이에요. 죽이네요. 그쵸? 이러니 뻥이같이. 예술적인. 뭐라고? 선생님 이거 부채꼴 모양 여기 뒤집혀 있어요. 전개도가. 오. 불평.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재에 전개도가 다음과 같이 그대로 있고요. 일단 6cm 하나가 나와 있고 다 빈칸이군요. 일단 높이 같은 경우야 당연히 저 입체의 높이에 해당하는 10cm가 될 거고요. 그쵸? 네. 여기 첫 번째 빈칸, 두 번째 빈칸, 세 번째 빈칸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마도 반지름 자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래서 몇 cm? 6cm. 6cm가 되는 거죠. 저 첫 번째 빈칸은 정체가 뭘까? 코의 길이. 그래. 이 부채꼴의 호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파이어 곱하기 360분의 이해가죠? 그러면 호의 길이 구하는 걸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날까요? 2파이어 곱하기 360분의 S. 호의 길이는요, 원 둘레의 일부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호의 길이는 원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원의 일부분만 있으니까. 그치? 원둘레의 일부. 원둘레 어떻게 구한다고? 2파이 r. 일부의 개념은 뭐였어? 중심각 360도라는 전체 각 중에 중심각은 몇 도밖에 없어? 90도. 90도밖에 없어. 이걸 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옛날에 했던 것들 또 복습이 되죠. 이래서 이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애들이. 앞에서 제대로 안 하고 온 애들은 이 뒤에서 이제 칭얼댑니다. 선생님 이거 뭐였죠? 선생님 이거 까먹었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반지름이 6cm짜리니까 R에다 6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6에다가 360도 중에 90도는 몇 분의 몇? 4분의 1. 4분의 1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전체가? 얼마? 4파이. 네, 3파이죠. 여기는 3파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해 가요? 3파이 더하기 10이에요 그러면. 이해 가요? 그러면 자, 이제 1번 옆면에 가로의 길이를 구하래요. 3파이 더하기 12. 예, 저거 세 개 다 하다라는 얘기 있는데 얘들은 6 더하기 6 10이지만 이거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다 상수항이긴 하지만 얘는 문자가 있는 모양이고 이건 숫자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3파이와 더하기 12cm 이걸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이거 이해 가요? 가로의 길이 3파이 더하기 12cm. 자, 그럼 2번 기둥의 밑넓이를 구하라네요. 2분의 1 RL. 아이고, 밑넓이는 또 뭐야? 이건 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란 얘기잖아. 지금 그치? 밑넓이가 아니라 부채꼴이니까. 부채꼴 넓이는 또 어떻게 구했어? 2분의 1 RL. 두 개가 있다고 했어. 하나는 원 넓이의 일부니까, 아이고, 난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다 쓰고 있어요. 원 넓이의 일부니까 원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 중에 몇 도? X. 90도 중심각 x.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하나 있을 거고요, 그쵸? 2분의 1 또 하나가 li 뭐라고? 2분의 1 li 하는 공식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둘 중에 여러분이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서 요 호의 길이 아까 구해버렸어요. 3파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L의 길이가 현재 나와 있는 거거든요. L이라고 하는 길이가.
그럼 요거 이용해도 되겠네. 그치? 민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2분의 1 LR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L이 얼마예요? 호의 길이 3파이 3파이고 반지름 얼마짜리예요? 저게 6짜리였어요. 9파이 이해가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 9파이 9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민넓이가 나와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3번. 옆넓이를 구하라. 옆넓이는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얘기인데, 가로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 가로가 3파이 더하기 12되면 여기에다가 세로인 10을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겠어? 분배 법칙입니다. 곱하기 10을 3파이한테도 하고요. 그럼 얼마? 30파이 더하기 120 곱하기 10을 12한테도 하니까 120이 되겠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해 갈까요? 옆넓이는 분배 법칙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다 끝났네 드디어. 어우 지긋지긋해. 4번 48파이 더하기 건넓이를 구하시오. 이거 하나 하려고 이 오랫동안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거 틀린 거 고쳐와라고 하면요. 3번, 4번을 고쳐도 끝까지 못 고치는 친구가 엄청 많습니다. 중간에 하나만 날아가도 다 날아가거든요. 건넓이 이거는 보다시피 기둥이에요. 밑면이 2번 나옵니다. 밑넓이 요거 9파이가 2번 나와요. 18파이 9파이 곱하기 2 하는 거고요. 더하기 옆넓이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쵸? 옆넓이는 뭐였어? 30파이 더하기 12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파이? 18파이 18파이에다가 30파이에다가 120을 더하는 건데요. 48파이 파이만 더하겠죠. 2개만 되겠죠. 48파이에다가 뒤에 더하기 120. 단위는요.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자, 이 정도쯤 오니까 이제 어떠냐? 수학을 찍을 수는 없을 거예요. 객관식 찍듯이 몇 번? 답? 몰라, 한 100! 이렇게 찍으면 절대 못 맞출 겁니다. 지금부터는. 답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충 찍어서는 정답이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지우지 마세요. 나는 아까 여기까지 복사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복사했다고? 네 선생님 115쪽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115쪽이니까 뒤에도 있구만. 야 뭐요? 너 뒤에도 해야 돼. 이게 120 아니다. 이거는 115쪽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112. 저게 왜 120이냐? 120 112페이지인데 그걸 잡았구나. 100. 선생님 122번 푸셨는데요 아 그래 번호군요. 이거는 맞군요. 네, 돌림 시청자 뒤에 거 하겠습니다. 뒤에 것도 왜냐면 얘들한테 그냥 시키면 또 징징될 거니까 한 문제만 더 풀고 나서 쉬는 시간 하고 문제 풀고 선생님 120 하고 선생님 할게요. 선생님 125번 풀어주세요 126번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럼 2개 다 풀어주세요 싫어요. 하나만 할 거예요. 125번 하죠. 126번을 합시다. 왜냐면 125번은 입체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126번은 입체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마 120번이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여기 가로가 4cm, 세로가 8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에서 요 2cm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회전축이 있대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 어떤 입체가 하나 나올 텐데 그 입체가 뭘까요? 화장실에 있는 큰 두루마리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그 125번과 같은 입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한 단계 더 있기 때문에 이걸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입체가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이렇게 안쪽에도 구멍이 뻥 뚫린 원기둥 모양이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큰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기 공용 화장실에 있는 그 대형 휴지 느낌의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입체를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직접 따로 그리기 힘들다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그림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선생님 방금 쌤이 했던 것처럼 겹쳐 그리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려봐야 실력이 많이 늘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1번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네. 자, 다시 합시다. 이거는 기둥인가요? 뿔인가요? 뿔대인가요? 기둥이요. 기둥입니다. 혹여나 나중에 이거 부피를 구하시오 해도 요령은 똑같습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자, 이건 기둥인데요. 1번은 밑넓이를 찾는 거예요. 밑넓이라면은 어떤 모양일까? 생긴 게 마치 도넛, 던킨 도넛 PPL이에요. 와 PPL이다. 그 같은 모양일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이면은 원이 있는데 가운데가 뻥 뚫린 모양의 원. 그쵸?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밑넓이가. 이쪽만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큰 반지름은 얼마에 해당하는 걸까요? 금반지름이요. 6cm. 축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것까지 거리. 6cm요. 2와 4를 더한 6cm가 될 거예요. 이해가요? 네. 저 구멍 뻥 뚫린 얘는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저요? 2cm요. 당연히 축에서 직사각형 만날 때까지의 거리 2cm가 되겠죠? 안 나와. 따라서 밑넓이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될 거예요. 큰 원은 반지름이 6cm, 작은 원은 반지름이 2cm.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제곱 파이램에 그치? 6의 제곱 36 파이. 이해 가요? 네. 작은 원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2의 제곱 파이. 얼마? 4파이. 빼면 얼마일까요? 32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게 뭘 구한 거야? 밑넓이. 도너츠 모양의 밑넓이 하나를 구한 거예요. 이해 가죠? 네. 아이고 두둑이긴 해. 두 번째는 바깥쪽의 옆넓이. 왜? 이게 안쪽도 있거든. 구멍이 뚫린 도형이라. 그치? 바깥쪽 96파이. 겉넓이. 바깥쪽은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 나올 겁니다. 이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는 저 기둥의 높이인 8cm일 거인 것 이해 갔어요? 네. 네. 그럼 가로의 길이가 필요한데 가로의 길이는 무엇과 같을까 봐요. 2파이요. 가로의 길이는 이 큰 원 한 바퀴랑 같을 거예요. 이해가요? 큰 원 한 바퀴랑 같을 거예요. 이해가요? 큰 원 한 바퀴가 이 세로의 이 가로의 길이랑 같을 거예요. 이해가요? 큰 원은 반지름이 얼마짜리였죠? 6cm짜리. 그러면 12.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2파이 r 공식에 의해서 6을 곱하면 12파이. 12파이가 될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따라서 건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라면 그치? 12파이 곱하기 8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답은 일단 96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이해가요? 되게 할 게 많죠. 그림도 그려야지, 길이도. 공식이 뭐였지? 공식이 뭐였지? 이러면서 공식도 또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학원에서도 그 포스트잇 나눠주는 거 다 받았나 모르겠는데 혹시 못 받은 학생 있으면 제가 주겠습니다. 저기 데스크에 몇 장 있으니까 나눠줄게요. 다시. 어쨌든 포스트잇에라도 이렇게 중요한 거 공식 적어놓고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은요 안쪽의 염들. 이게 안 나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3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지름이 3분의 1이니까. 그런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닮은도형한테 조심해야 됩니다. 안쪽 역시 직사각형 모양일 텐데요. 이 직사각형의 세로는 똑같이 8cm일 겁니다. 높이일 테니까. 이해 가요? 그러면 이 안쪽의 가로의 길이는 3파이. 안쪽의 둘레랑 같겠죠. 뭔 얘기야?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원둘레? 반지름이 2cm짜리인 원둘레. 원둘레니까 2파이 R인데 아래다가 2cm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어? 4파이가 될 거예요. 이해 갔어요? 따라서 옆넓이는 어떻게 구해?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얼마? 32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나씩 다 구해야 마지막 4번 건넓이를 구한다고요. 중간에 하나라도 실수하면 다 날아가는
굉장히 인내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집중력, 인내력, 계산력이 섞여 있는 최고 난도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저는 3개도 없는데. 이해가요? 1학년 전체를 통틀어서 1학기, 2학기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오래 걸리고 계산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널비, 이건 기둥이니까 밑면이 몇 개 있다고요? 밑넓이는 몇 번? 2번입니다. 즉 32파이가 2번 나올 거고요. 얘는 옆넓이가 바깥쪽 이거 건널비로 썼냐? 옆넓이인데 옆넓이. 바깥쪽 옆넓이가 96파이고 안쪽 옆넓이가 32파이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이해가요? 192파이. 이거 두 개 더한 게 64파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얼마야? 128? 그럼 더하면 얼마가 나와 이거? 192파이. 192파이? 맞아요? 네.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가져도 무슨 말인지. 네. 자,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세요.